누구나 한 번쯤은 본 이 해바라기. 오늘은 이 해바라기를 만든 장본인이자 일본의 앤디 워홀이라 불리는 일본 최고의 팝 아티스트 타카시 무라카미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회화 조각 등의 순수 미술과 패션, 제품, 애니메이션 등의 상업 미술 양쪽 모두에서 작업하며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타쿠 문화를 미술이라는 고급 문화에 접목시켰다는 평을 듣는 그는 일본의 전통 미술과 대중문화를 원천으로 슈퍼플랫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무라카미는 도쿄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유년기부터 그는 애니메이션과 일본 만화의 팬이었고 언젠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도쿄예술대학에 진학했지만 결국 일본 전통의 미술 관습, 기술 및 주제들이 포함된 일본 전통회화 양식인 일본화를 전공한다. 비록 그는 일본화에서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는 점차 배타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환경에 환멸을 느끼고 더 현대적인 미술 스타일, 매체 및 전략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무라카미는 일본의 현대 미술이 서구 유행에 심한 도용이라 믿고 그 상태에 불만족스러워했다. 따라서 그의 초기 작품의 많은 수가 사회 비판 및 풍자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무라카미는 아시아 문화협회 회원 자격을 얻고 한 해 동안 뉴욕에서 모마 PS1의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체류하는 동안 그는 안젤른 키퍼 등의 서구 현대 미술가들을 접하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는 카이카이키키의 전신이 되는 작은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서구 미술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세운 후 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종류의 미술 시장을 세운다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는 일본 고유의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고급 예술의 요소들이 최고라는 것에 의심을 가진 후 그는 일본의 저급 문화, 특히 아니메와 일본 만화, 그리고 오타쿠의 넓은 하위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00년 무라카미는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에서 그가 담당한 동명의 단체 전시회의 카탈로그에서 그의 슈퍼플론을 밝히게 된다. 일본 미술사의 평평한 2차원의 환상이라는 유산이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에 들어있다고 전제한다. 이 스타일은 표면의 강조와 평평한 원색의 배색이라는 점에서 서구적 접근과는 구별된다. 슈퍼플랫은 무라카미가 주장한 사회 계급과 대중의 기호가 넓적해지고 고급과 저급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문화를 양산하는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도 사용되었다. 슈퍼플랫 개념과 합쳐져서 무라카미의 관행에는 저급 또는 하위 문화로 여겨지던 요소들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고급 미술 시장에 내놓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는 또한 그의 고급 미술 작품들을 봉제 인형이나 티셔츠 등의 상품으로 만들어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놀이의 영역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2002년 마크 제이콥스의 초대로 무라카미는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과의 장기 협업을 시작한다. 그는 핸드백 시리즈의 디자인으로 쓰인 작품들에 기여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 시리즈는 루이비통의 상호를 재조명했으며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비록 그 이전에도 패션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했지만 루이비통과의 작업은 고급 예술과 소비주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가 고국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인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었다. 2007년 무라카미는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그레듀에이션의 커버 아트를 작업했으며 노래 굿모닝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았다. 더 나아가 예술과 상업 브랜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심지어 그러한 경계 자체에 의문을 던지면서 이들을 재인용했다. 예술과 상업 제품 사이에서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라카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것이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계를 바꾸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말해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일본에서 그 경계가 덜 정의되냐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예술과 상업이 섞일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융통성 없고 가식적인 서구 고급 예술의 계층 체계에 놀랍니다.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돌들을 던지기 때문에 그 둘을 섞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제게는 단단한 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명언을 남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는 일본 최고의 팝 아티스트가 되었을까? 영어가 특기였던 무라카미는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를 무라카미 하루키의 버금가는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며 현대 미술의 본고장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수많은 질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타카시 무라카미. 일본 고유의 예술성을 만들겠다는 그의 바람이 일본 국민들을 넘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웃고 있는 저 해바라기처럼. 지금까지 노센스였습니다.